안녕하세요. 오늘은 2030년 한국형 미래 전차 K3 예상 성능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만 했던 한국 육군은 이제 미 육군과 러시아 육군에 이어서 4자릿수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며 막강한 기갑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때 주력 전차였던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와 신규 전력화 중인 K2의 추가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군기갑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장차 미래 전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신형 전차를 구성해야만 하는 현실이 다가왔으며, 그에 따른 한국은 한국형 미래 전차인 K3 구상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투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전장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래 전장은 다재다능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2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먼저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식의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구 구동 노면 가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 쌍복합재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재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레일건 등의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한다.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인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초고속 운동 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 또는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기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생물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현재 구상 중이라고 한다. 아직 한국형 미래전차인 K3 전차는 개념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성능으로 탄생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전차도 한국형 미래전차인 K3 전차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30년 한국형 미래전차 K3 예상 성능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차세대 K3 전차는 전기전차로 개발한다면? 현재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는 1000마력, K2 흡표전차는 1500마력이다. 그런데 현기차가 투자한 리막의 최신 전기 슈퍼카는 2000마력에 육박한다.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로 움직이는 차는 엔진과 변속기의 내구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말 그대로 엔진이 없고 배터리로 작동되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 초기 흡표전차에서 골칫거리였던 파워트레인 업체고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차세대 K3 전차의 인공지능과 더불어 레일건을 장착한다면 어차피 강력한 전기동력원이 필요하다. 아예 동력부와 파워트레인을 전기동력으로 바꾸어버리면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전기전차가 탄생된다. 오직 전기로만 움직이므로 조용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한화가 레드백에 적용시킨 강철보다 강한 고무궤도를 이용하면 더 조용하고 더 경량화가 가능하다.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민첩한 기동력은 비교불가 수준으로 더욱 막강해진다. 전기차의 순간 가속력이 내연기관의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과 같은 이치다. 내부 구조 또한 간단해져서 공간이 추가 확보되거나 불필요한 외양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반응 장갑을 두를 수 있다. 화약 없는 레일건과 더불어 연료통도 없으므로 피폭시 폭발 위험도 현저히 줄어든다. 레일건은 무게도 일반 포탄보다 현저히 가볍다. 지금보다 매우 경량화된 무게가 되며 그로 인하여 전기 탱크의 효용성이 더 높아진다. 차세대 K3 전차는 레일건 단 인공지능 전기전차로 개발하는 걸로 비단 탱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K9이나 레드백도 충분히 전기 차량으로 만들 수 있다.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차이가 없다.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될 뿐이다. 일반 전기 배터리 팩이 아니라면 수소연료 전지 스택도 가능하다. 충전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우려는 충전 단자를 여러 개 만들어 동시에 버리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동하는 발전기로서 고속 충전 지원 차량을 별도로 개발한다. 혹은 배터리 팩만 전문으로 운반하는 수송차를 만든 후 배터리 팩 교환 방식을 병행 채택하는 방안도 있다. 문제는 가격인데 일반 자동차와 탱크를 단순 비교하긴 무리다. 데이터가 없다. 아직 이런 발상조차 구체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리막의 2000마력짜리 전기 파워팩으로 단순 계산할 때 배터리 팩은 10억 원 안팎 정도일 것인데 원가는 더 내려간다. K2 흡표의 경우 파워팩 가격은 11억 원이다. 전기로 구동될 경우 불필요한 주요 부품들이 많으며 변속기조차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모로 성능은 향상되고 개발 부담이 오히려 덜어지면서 가격도 동결 혹은 가성비가 높아지는 셈이다. 제조 공정에서 조립에 드는 시간과 노력도 줄어든다. 그런데 일반 상용차 시장에서 무게를 고려할 때 10톤 이상이 되면 일반 전기 배터리 충전 방식보다는 수소 트럭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탱크나 장갑차는 20톤이 훌쩍 넘는다. 전기 탱크의 경우 무거운 엔진과 변속기가 빠지는 대신 배터리 팩의 무게로 가름된다. 운행거리에 있어서 배터리 팩을 채우거나 단순히 수소 탱크 용량을 늘리면 될 일인데 어느 것이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 전기 배터리 팩 방식보다는 수소연료 전지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또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의 연료 보급과 연료만 다를 뿐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K3 전차 개발이 이미 착수 중이고 정해진 계획을 바꿀 수 없다면 유사동종의 다른 프로젝트로 새로이 버리는 방안이 있다. 마력과 무게 면에서 보다 부담이 덜한 장갑차부터 버리는 것이다. 이러할 때는 레드백의 차세대 모델에 적용하기에 좋을 듯한데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군당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차기 전차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기대 사양은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채택이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 구성이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위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의 활용이다. 추진 동력뿐 아니라 탑재 장비들에도 전력 소요가 많으므로 전원과 전력 제어 계통, 배터리, 펄스 전력 부분이 성능의 관건이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 적용이다. 전기 구동 노면 가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 선복합재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재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 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의 채택이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마크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택 가능성이다. ADD는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필수 선결 요소일 것이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한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이다.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저기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 적용이다. 날개 안정 철갑탄과 같은 초고속 운동 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우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개장갑, 가변형 반응장갑 등의 적용이다.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구상 중이다.